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눌림신공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는 분들 1번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리시는 걸로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다들 매매 잘 하셨나요? 뭐 어떻게 다들 어제 매매를 다들 잘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저는 어제 잘했습니다. 어제 또 전 방송에서 저 잡았었던 뭐 STX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움직여 가지고 그래도 뭐 잡으신 분들은 수익권 잘 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뭐 대응이 중요한 거다 보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제 하한가 나오는 종목들 뭐 괜히 하다 한다고 따라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안 하는 게 아예 낫죠. 안 하는 게 아예 낫고,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원래 방송, 뭐 원래 방송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 저는 이제 원래 전날에 다 뽑아 놓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을 몇 개 가져왔는데, 일단은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엠론 이거 어제 제가 뭐 매매한 종목인데, 이런 자리들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매매했었던 것들을 한번 볼까요? 제가 어제 엠롤이라는 종목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제가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엠롤을 어제 여기서 정확하게 좀 매수를 잘 잡았죠. 여기서 매도하고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이렇게 좀 한번 튀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잔량을 보유하고 있긴 한데, 지금도 그래도 한 5% 정도 수익권으로 보유하고 있긴 합니다. 오늘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정리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엠로, 그리고 어제 매매를 뭘 했냐, 네, 삼화전자를 이렇게 매매했습니다. 이제 삼화전자가 얘가 테슬라를 달고 움직였나? 히트라, 네, 테슬라 히토류 대체, 페라이트 사용 전망, 현대차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랑 좀 상충하죠, 대부분. 이제 1차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을 꾸준하게 지켜주느냐 아니면 혹은 저점을 들어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부 매도하고 그리고 상한가에 걸어놨는데, 여기서 제 물량이 체결이 되고 이렇게 쭉 빠졌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어제 제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야 됐는데 조금 늦게 따라붙은 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꽤 큰 폭으로 수익권 내고 나왔습니다. 일봉상 봤을 때 그동안에 이제 지수 하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하게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어제는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했고, 지금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한미 반도체, 이거랑 그 다음에 마음 AI 같은 경우도 이제 신고가 패턴이죠.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거 자꾸 이렇게 차트를 줄였다 키웠다 하는 게 습관이라서 좀 정신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최근에 고점까지 그냥 아예 종가상으로 돌파를 해버리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집중을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봉상 흐름도 지금 15분봉상 봤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온다 하면, 사실 마음 AI 같은 종목들은 시가 매매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무조건 시가에 배팅을 해라 이게 아니고, 장 초반에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움직임 자체만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제당도 지금 움직임 나쁘지 않고, 이제 뭐 이쪽 관련으로 해서는 사실 뭐 저 미래생명자원이 상한가가 저 대장이죠. 예, 그 음식 저 사료 관련 러시아 쪽으로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갭이 뜰겠죠. 아무래도 지수가 빠지는 움직임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었던 현대무백스 기억나시죠? 이러한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저는 이걸 1차 상승으로 보기 때문에 2차 조정 구간이다라고 그저께 방송이었나요, 저희? 예,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간 외에 한 크게는 4%, 5%까지도 상승이 나와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동시효과는 뭐 한 2% 정도 빠지는 모습이긴 하지만은 충분히 계속해서 지켜볼 만하다. 왜냐면 이게 3일선, 5일선을 다시 한번 타고 가는 종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내화도 움직임이 괜찮죠. 네, 분봉상의 움직임은 사실상 뭐 그렇게 깔끔한 움직임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 종목도 충분히 시가 매매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일봉상의 흐름도 사실 윗꼬리가 많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어요.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뭐 누가 의도적으로 누른다라는 거겠죠. 위에서 계속해서 던진다라는 거고, 또 이제 거래량이 뭐 그렇게 막 많이 터지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접근을 하시더라도 조금 비중 조절해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지수 자체가 오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저 지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쉽지가 않네요. 근데 오늘 정도는 한번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대로템이라든지 방산주 퍼스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눌림이 나올 때, 특히 퍼스텍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움직임이 괜찮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런 종목들 위주로 오늘은 볼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니아도 그렇고, 바이오니아는 이제 개별주로서 저거 내용도 있죠.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 여기 어제 나왔네요. 바이오니아 탈모 치료 게임 체인저. 이렇게 해서 이 사실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 자리가 어제 이제 거래대금이 한 1,700억 정도까지 터졌고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리고 오늘 시가 자체가 일단은 어제 매물을 돌파를 한 상태에서 시가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니아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가 매매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번 이제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는 거 확인했고, 그래서 시가 매매 가능한 종목들이 좀 몇 개 보이긴 하는데,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마음 AI라든지 뭐 바이오니아라든지, 그리고 대우부품이 어제 상한가 갔는데 이게 거래대금이 한 300억 정도밖에 안 터졌어요. 그죠? 270억 정도 터졌는데 이런 것들은 오늘 접근해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상한가 가고 난 이후에 종목들이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릴 종목들은 이 정도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뭐 너무 없죠. 없어진다라기보다는, 그래서 또 오히려 또 집중이 돼서 가는 종목들만 갈 수도 있고 해서, 삼화전자도 지금 뭐 거기 보면 어제도 상한가를 한번 찍고 빠진 거죠. 저 테슬라를 달고 가는 거긴 하지만은 상한가가 한 이틀 정도, 연이틀 정도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확률 가능성 분명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이틀 동안 강하게 시장이 하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이렇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좀 상승하는 데 있어서 피로도는 많이 쌓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봉상 봤을 때 근데 어제 장 막판에
이런 식으로 제가 뭐 대략 한 이 부근에서 매수해서 매도 치고 상한가에 매도 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빠졌는데 저는 여기서 더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시 살려줬다가 죽였다가 다시 살려줬다라는 게 의미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게 빠르게 포착이 되면 시가 매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갭 자체가 한 7% 정도 이렇게 뜰 것 같은데, 뭐 모르겠어요. 좀 매수 이거 움직임 봐서는 뭐 이렇게 안 뜰 것 같은데, 일단은 삼화전자 같은 경우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생명자원을 필두로 해서 사료 관련주들, 뭐 한일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일사료는 빠지는 모습이네요.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화전자, 오늘 제가 집중할 종목은 삼화전자, 바이오니아, 뭐 현대로템을 집중한다기보다는 이제 현대로템을 좀 주시함으로써 지수에 대한 저 방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내화 제가 시급 매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현대모백스 요거도 대한제당, 이스페타시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렇게 위주로 좀 볼 거고요. 장 초반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매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너무 피곤하네. 감기가 걸려가지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요즘 감기가 쉽게 안 떨어지네요. 한국내화가 갭이 떠서 시작을 하려고 하네. 엠로 보유하고 있고, 한탑도 나쁘지 않네요. 한탑이 어제 시간이 많이 움직였구나. 한탑이 어제 근데 130억이라 거래대금 작은 것들은 좀 여러분들한테 매매를 해봐라 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그래서. 경동나비엔 같은 것들도 시가 매매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겠네. 자, 일단은 장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저는 어제 그 엠로 요거를 그냥 바로 시가에 정리하고, 나머지 뭐 한미반도체나 KGTS도 어제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마음 AI가 여러분들 이거 마음 AI가 시가 매매하기 참 좋은 종목이네. 자, 일단 장 시작합니다. 삼화전자 시가 매매 가능하고, 시가 매매 하실 종목들은 근데 이제 원래 들어갈 수 있는 비중의 한 30% 정도? 예, 그렇게 많은 비중으로 시가 매매 하지 않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마음의 좋고, 한미반도체 뭐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빠지면 안 보면 되겠죠. 예, 빠지는 종목은 굳이 뭐 안 봐도 됩니다. 마음 AI, 예, 마음 AI 괜찮습니다.
마음 AI 전고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저항 나올 수도 있고 돌파해 준다면 예, 좋네요. 자, 마음 AI는 일단은 크게 실거에 나오니까 조금씩 매도를 해보겠습니다. 마음 AI가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와주네요. 네, 현대로템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라서 이러면 지수가 조금 단기적으로는 초반에 또 빠질 수 있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마음 AI를 일단은 다 정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한국내화도 이거 시가 매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죠. 예, 상승이 나와주네요. 한국내화도 이렇게 보면은 한국내화 같은 경우는 한 3,700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700원. 3,700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마음 AI는 일단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마음 AI 전량 매도했고요. 한국내화를 매수를 못 잡았네. 자, 일단은 오늘 시가 매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움직임이 괜찮네요. 예, 현대모백스도 시가 대비해서 한 2% 정도 움직임 나오는 것 같고, 한국내화 괜찮고요. 대한제당은 뭐 될 것 같고. 움직임 다 좋네요. 괜찮습니다 오늘. 네, 오늘 전체적으로 다 일단은 장 초반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네요. 그죠? 저 시가 매매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 근데 여기서 이제 옥석 가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통해 가지고 골라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여섯 종목 정도 예, 이렇게 골랐잖아요. 그죠? 여기서 빠르게 이제 매수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시장 참여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경험적으로 느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니아. 자, 바이오니아? 뭐야 이거? 아까 그 탈모 치료제 말씀드린 거구나. 예, 바이오니아. 그죠? 자, 현대모백스도 충분히, 요거 현대모백스는 제가 또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죠. 예, 현대모백스 움직임 좋네요.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 3%, 2%에서 3% 정도 나오면 그냥 뭐 요즘에는 오전장에 그냥 매도 치고 나오는 스타일이라서 길게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전장에 웬만하면 매매를 좀 마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데스테크 좋네요. 삼화전자가 예, 아까 말씀드렸었던 종목 삼화전자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일단은 장 초반에 이거 뭐야 어떤 종목이야? 마음 AI. 예, 마음 AI. 저는 요거를 매도를 쳤는데 또 상승이 나오네. 그냥 뭐 욕심 없이 매도하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마음 AI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가 매매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종목이긴 하지만, 제가 좀 제가 말씀드렸었던 걸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시가 매매하기 좋은 종목은 종가 베팅도 가능하다. 반대로 말하면 종가 베팅하기 좋은 종목은 시가 매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번 방송에서.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매매했습니다. 어제 그동안 제가 매매를 한 번도 안 했었죠. 한 번도 안 하다가 어제 종가에 제가 이렇게 매수를 하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저도 오늘 매수 참여한 거거든요. 오늘 매수 참여하고 여기서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해가지고 아침에 수익률이 나쁘지 않네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에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삼화전자 말씀드렸죠. 삼화전자 이런 패턴의 흐름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상한가 보냈는데 빠졌다가 다시 보냈다가 빠졌는데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장마감 때 이렇게 살려줬다. 이런 것들은 이런 움직임 자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좀 관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런 것도 굉장히 꿀팁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좀 빠지니까 바이오니아 이런 것들도 이렇게 되면 이제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되는 거죠. 매수 접근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삼화전자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고, 미래생명자원이 다시 이런 식으로 살려준다라면은 오늘도 지수가 쉽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마이오 AI 잡으셨네요. 지니님은 네, 축하드립니다. 이거 이제 그냥 오전 매매는 이런 식으로만 저는 최근에 접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도 오전에 수익 보시고 다들 느끼시잖아요, 그죠? 오전에 수익 본 거 그냥 지키면 됩니다. 지키는 것도 여러분들 실력이라서 지키면서 그냥 이제 뭐 나가서 커피 한잔 하시고 뭐 운동하시고 그러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시장에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웬만하면 오전장만 집중하는 편이고, 종가 베팅이라든지. 그래서 일단은 삼화전자도 괜찮게 수익권이 나왔고요. 자, 예를 들어서 삼화전자 제가 이거 시가 매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근데 시가가 지금 보시면 갭이 7% 정도 떴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던 게 시가 5% 이상 갭 뜨면 시가 매매 뭐 관망 혹은 안 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제가 또 중요한 가격대를 말씀드린 게 그래서 중요한 가격 라인, 즉 지지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즉 지지 라인을 따져 보자면 저는 전일 좀 중요한 저점 또는 전일 종가 가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네. 전일 저점이나 뭐 이제 보통 종목들을 이제 관리하는 세력들이 있다고들 다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일 중요한 저점을 누가 지켰을까요? 뭐 관리하는 세력들이 지켰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종가 또한 그 관리하는 세력들이 지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가격을.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전일 중요한 저점이 일단은 오늘 현재가 대비해서 전일 중요한 저점은 이 가격이란 말이에요. 제가 판단한 겁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종가가 이 가격이에요. 그죠? 그럼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시가로 접근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손절가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오늘 이런 식으로 갭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난 시가 매수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가까지, 손절이 짧은 게 좋잖아요, 그죠? 이 종가까지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맞고, 나는 여기까지 이 저점까지 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여기서부터 매수하실 필요 없고, 빠질 때 매수하는 게 좋고, 근데 다만 빠질 때 뭐 안 빠진다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안 나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고 생각을 좀 꾸준하게 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제당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제당이 제가 이거 오늘 시가 매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갭 하락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갭 하락에서 시작하는 구간이 어디냐? 결국에는 전일 이런 중요한 좀 저점 라인이잖아요, 그죠?
결국 지지와 저항이 이루어지는 이런 라인, 여기서 사실상 제가 봤으면 뭐 매수 충분히 가능했겠다라고 판단하고 매수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은 짧게 그냥 노리면 됩니다. 이 저항 라인까지, 그죠? 이 저항 라인까지 충분히 도달하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 분할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뭐 나머지 좀 뭐 보유하면서 가져가시던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대한제당도 충분히 상승이 나오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뽑았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상승이 나왔네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만 매매를 하고, 저도 오전에 매매하고 오후에는 웬만한 매매를 안 하는 편입니다. 종가 베팅만 들어가는 편이고. 마음 AI 갖고, 제가 3,700원까지 본다고 했던 게 한국내와 이거였네요. 요거는 3,700원까지는 안 움직여줬네요. 3,670원 정도까지인데 뭐 거래량이 워낙 적은 종목이라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유니온이라든지 이런 게 살살 올라오는데 지수가 또 당분간이라기보다는 장 초반에는 또 좀 더 빠지는 모습이겠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현대로템이라든지 퍼스텍을 한번 보자. 현대로템이 좀 더 낫겠네요. 현대로템.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지수가 하락이 나온다면 1차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에서의 지켜주는 양봉 흐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죠? 이런 것들 관심 종목으로 또 추가적으로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장 마감할 때까지 일단 움직임을 보셔야 되는 건 당연히 기본인 거고. 시가매매 가능한 종목일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한미반도체처럼 이런 식으로 쭉 빼버리면은 뭐 굳이 안 보면 되는 거고요. GS 글로벌은 계속 봐도 괜찮을 것 같고, 바이오니아가 지금 꾸준하게 지금 위로 쳤다가 뺐다가 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제가 저점이라 종가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인 것 같은데, 바이오니아를 제가 보자. 바이오니아는 제가 한 이 가격 라인 한번 손절 잡고 오늘 저점 혹은 뭐 대략적으로 한 요런 가격 라인 한번 손절을 잡고 분할로 한번 제가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흐름 좀 보다가 다른 종목은 일단은 제가 아침에 뽑아내린 종목들은 대부분 다 빨간불은 들어오는 모습이네요. 현대모비스도 한국내와도 아직 참 괜찮은데, 현대모백스 이거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겠다. 현대모백스가 지금 여러분들 이 움직임 자체가 어제 저점을 이렇게 꾸준하게 다져줬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 이제 현대모백스, 저도 사실 어제 현대모백스에 집중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이죠.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 구간, 거래량이 급락하는 이런 조정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강하게 지켜주는 듯한 모습의 라인들 있죠. 이런 구간들 차라리 종가 베팅 가능하고 말씀드렸듯이 시가 매매 가능한 이런 종목들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현대모백스라든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종목들, 그 전체적인 차트 움직임, 뭐 패턴,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 어떤 가격대에서 하느냐, 이런 것들 한번 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이오니아를 제가 한번 집중을 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주산업도 괜찮았죠. 한탑도 시가 매매 가능하다고는 말씀드렸었네요, 제가. 그죠? 상승이 나와주네. 좋네요. 그러면은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도 어제 강하게 지켜주는 자리였기 때문에 보자. 이수페타시스로 매매를 해볼까? 삼화전자랑 미래생명자원이 엄청 크게 가네. 삼화전자가 더 움직여준다고? 이러면 오늘 지수도 또 오늘도 나가리 같은데. 오늘 상승하는 종목도 몇 종목이 없네요. 1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몇 개 없어가지고 오늘도 재미가 없겠네요. 매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 하는 게 좋아 보여요. 삼화전자도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네. 너무 좋네요. 움직임. 삼화전자를 여러분한테 말씀만 드리고 저도 제가 못 잡아가지고 마음 AI를 괜찮다. 마음 AI도 많이 먹었다. 자,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 바이오니아는 저는 안 들어갈 겁니다. 매수세가 그래도 조금은 사라져야 되는데 매수세가 좀 붙어주는 움직임이 있어야겠죠. 매수세를 어떻게 파악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매수세는 사실 거래량에 좀 많이 중점을 줘야 되죠. 중점을, 거래량을. 그래서 사실 뭐 경험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들, 느껴야 되는 것들도 많겠죠. 삼화전자 일단은 뭐 오늘 상한가 가네요. 한 번 더. 네. 삼화전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만남 소식의 강세. 네. 뭐 어쨌든 삼화전자 오늘 아침에 잡으신 분들이 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제 시나리오대로 잘 움직여서 좋은 것 같습니다. 뭐 혹시라도 잡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잘 하셨으니까 축하드리고요. 한국내화도 그래도 뭐 꾸준하게 3,700원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모습이고, 바이오니아, 탈모. 근데 아직 매물이 그래도 조금은 있어 보이니까. 근데 왜 또 다시 살려주냐.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라인 그어놓은 라인에서 잘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종목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도 오늘은 또 곡물 관련들 그리고 삼화전자가 이렇게 상한가 가면 그 뒤에 유니온 머티리얼즈나 뭐 유니온이라든지 이런 것들 따라 움직일 거라서 지수는 좀 더 하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지수가 하방으로 간다라면 당연히 이제 장 초반에 매매해가지고 수익 보신 분들은 매매 안 하는 게 낫겠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내화 같은 경우도 뭐 중요한 가격 라인이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가격 라인을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어제 종가 대비해서 또 이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어제 종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가격대 라인을 찾는 것 먼저 그거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지지나 뭐 반등이 나오는 거를 빠르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 그거는 사실 이제 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역량인 거고
구르미 님도 네, 마음의 AI 수익 실현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잘 하신 거죠, 본인이 뭐. 수익 보신 분들은 다 본인들이 잘 하신 겁니다. 자, 한국내화도 결국에는 말씀드린 3,700원 돌파해주니까 강하게 상승 나오는 모습이네요. 네. 굿. 오늘도 수익은 뭐 괜찮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잘 나오죠, 그래도. 다행이네요. 한국내화 이거 잡으신 분들이 그래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충분히 좀 잡을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있었던 종목이라서 일단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러면 사실 오전장 끝입니다. 이러면 뭐 한 장 시작하고 한 20분 만에 매매가 다 끝나버려가지고, 저는 사실 뭐 한량처럼 이렇게 매매하고 그냥 이렇게 삽니다. 바이오니아는 매매를 안 했습니다. 바이오니아는 여기 보시면 매매를 안 했어요. 근데 자꾸 하고 싶게 만드네 이거. 그치만 참겠습니다. 저도. 자, 일단 한국내화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는 달성했고요. 3,700원. 자, 그리고 이제 방송 중에는 저 뭐 카톡이랑 채팅 이런 거 해도 된다고 저 운동 고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궁금하신 거라든지 이런 것들 한 번씩 올려주시면은 그런 거 좀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고, 뭐 저번 시간이랑 마찬가지로 오전장은 일단은 뭐 수익 실현했고 더 지수가 빠지는 흐름이라서 뭐 더 같이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차원이기도 하니까, 질문 어느 정도 한 10시 정도까지는 그래도 1시간 정도는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저 질문 같은 것들 올려주시고 하면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해서 잠깐 시간 좀 가져볼까요? 그리고 이따가 장 마감할 때쯤 돼가지고 그 뭐지? 종가 베팅 할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가 또 관심 종목으로 뽑아놓은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공유 좀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여러분들 참 질문이나 이런 거 받기 전에 단기 매매에도 포지션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좀 주력으로 하는, 저는 이제 사실 주력을 장중 매매, 장중의 매매는 되도록이면 좀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장 초반 시초가 매매 또는 종가 베팅 매매에 좀 진심을 다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단기 매매를 포지션으로 갖고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뭐 저처럼 전날 시나리오 작성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장중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좀 초심자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 전날에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죠? 장중에 강한 수급이 들어올 때 이런 매매들은 좀 스킬퍼 분들이 하는 매매는 까딱하면 그 뇌동 매매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뇌동 매매를 한다,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날에 시나리오를 작성한 종목들에서만 매매를 하시고, 전날에 시나리오를 작성한 종목들에서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나시는 분들은 쉬면 됩니다. 안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발동이 돼가지고 이제 뇌동 매매로 이어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단기 매매에도 포지션이 있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 초반에 매매하는 게 나을지. 그리고 또 시장에 따라서 장 초반에 매매에서 이제 저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은 시장도 있고, 아니면 장중에 매매해서 확률이 높은 시장도 있고, 종가 베팅으로 뭐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장 초반 시가 매매나 종가 베팅을 해서 이거 이렇게만 해서도 사실은 충분히 먹고 살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뭐 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혹시라도 뭐 있다면은 좀 시가 매매 그리고 종가 베팅 위주의 그런 이제 노하우들도 좀 한 번씩 알려드릴 생각도 있고 하니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생명자원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상승이 나오네요. 결국에는 좋네요. 아진산업. 자, 아진산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오늘 새롭게 이제 기준봉이 생기는 것들, 그죠?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 놓을 수 있겠죠. 계속해서 그냥 사실 이제 이런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거죠. 돈 벌려면 계속해서 종목 찾고 그 종목에 대한 이슈 뭐 따라붙는 재료들 충분히 검색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씩 노하우가 쌓이고 하면은 꾸준하게 수익이 쌓이겠죠. 자,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질문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뭐 답해드릴 수 있는 거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매매는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오전에 챙겨놔서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매매는 장초반에 챙겨놔서 정말 괜찮은 자리 종목 나오면은 할 거고, 아니면은 좀 쉬겠습니다. 자, CIS 이거 CIS랑 CS 윈드랑 CS 윈드는 많이 죽었네. 여러분 CS 윈드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CIS 이거 관심 종목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랑 뭐 전고체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다 죽은 모습이 아니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은 거래대금 상위로 보시는 걸까요? 라고 하시는데, 거래대금 상위로 보면 사실 이런 종목들이 안 나와요. 거래대금 상위로 보면은 그냥 당연하게 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뜨기 때문에 거래대금 상위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간 내 거래대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정말 저는 좀 무식하게 종목들을 찾는 편이라서 200억 이상 뭐 저 거래대금 포함된 것들 뭐 한 5일 이내에 200억 정도 터진 종목, 200억 이상 터진 종목들 이렇게 해서 다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다. 저도 이제 정말 많이 검색기를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뭐 많이 활용한다기보다는 검색기에 있는 종목들로서 좀 많이 저거 하는데, 그냥 정말 간단하게 검색기를 한번, 그냥 이거는 뭐 충분히 공유를 해드려도 되는 것들이니까 저 검색기 정도는 하나 공유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정말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건데, 네. 뭐 보이시죠? 정말 별거 없습니다, 사실. 20분 이내에서 거래 대금이 300억 이상 터지는 종목들. 이런 것들만 보셔도 사실상 최근에 상승 나왔었던 종목들이나 어떠한 이슈 포함해가지고 상승하는지, 뭐 이슈는 사실상 뭐 본인들이 검색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만 사실 챙겨 보셔도 저는 충분히 종목 찾는 데는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종목 검색기에 대해서 뭐 너무 저거 하실 필요 없으시고, 결국에는 종목을 보는 눈이나 그리고 이제 뭐 그에 따른 이슈라든지, 이게 사실은 단기 매매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이런 검색기야 뭐 사실 그냥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뭐 이런 거 공유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그래도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네요. 지수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면 사료주나 이제 오전에, 뭐 지금도 오전이긴 하지만은 지금까지 상승했었던 종목들이 잠깐 빠지고 다시 다른 종목들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다른 종목들 올라오면 또 뭐 리튬, 뭐 2차 전지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 다시 올라올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지수가 빠지는데 상승하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매매 사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제 거래량이 제가 이게 검색기를 이렇게 드렸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조금씩 변형을 해보세요. 정말 강한 종목 찾고 싶다 하면 이 거래 대금을 300억 하지 마시고 한 1000억, 네, 1000억 정도 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 잠깐 조금씩 응용해서 변경하셔가지고 하시면 되니까. 자, 여러분들 대한제당이 좋네요. 대한제당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전일 저점 지금 이탈 안 하고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들어주는 모습이거든요. 그죠? 높여주는 모습인데, 이것도 지금 돌파를 한다라면 돌파 매매로도 한번 접근은 가능할 것 같아요. 또 지금 지수를 돌려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뭐 또 물론 대한제당이 지수 빠지는데 상승하는 지금 사료주들이랑 충분히 엮여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근데 또 대한제당만 매매할 게 아니라 대한제당이 상승하려면 어때요? 그 대장주를 봐야 되죠. 대장이 지금 미래생명자원이라서 미래생명자원, 뭐 한탑, 대주산업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죠. 그렇게 따졌을 때는 대한제당이 지금 상태에서는 뭐 자리는 괜찮은 자리긴 합니다만 종목상 테마주의 1등주, 2등주는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것들 고려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탑, 대주산업. 차라리 지금 이제 2등주가 한탑이라서 결국 미래생명자원이 뭐 예를 들어서 쭉쭉 간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한탑을 따라가야 되겠죠. 한탑. 그죠? 그래서 이제 테마주들 보실 때는 1등주, 2등주 상승률 순위들을 한번 보셔야 되고, 근데 지금도 매매할 거는 딱히 없네요. 뭐 이쪽 저 사료 말고는. 그리고 이제 제가 관심 줬던 종목들은, 바이오니아는 매매 안 하길 잘했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빠지는 모습이니까, 빠질 것 같으니까 안 했고, 또 수급도 들어오는 모습이 안 보여서 현대로템도 그렇고, 한국내화는 뭐 어쨌든 뭐 목표가 말씀드렸던 3,700원 도달하고 빠지는 모습이고, 현대모백스도 시가 대비해서 상승은 충분히 나왔던 종목이고요. 그렇다고 현대모백스 아직까지 버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제당은 뭐 요것도 상승 나왔고, 이수페타시스 요거만 좀 안 움직여졌네요. 이거는 뭐 그동안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 아니고, 얘도 그리고 또 상승했던 이유를 찾아보니까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빼놓고, 배가 고파가지고 꼬르륵 소리가 들리나 모르겠네요. 가스텔바자. 자, 요거는 뭐 매매를 못했지만 가스텔바작도 여러분들 요런 것들을 충분히 보셔야 돼요. 요거는 저도 못했습니다. 뭐 지나간 차트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종목들의 저게 상당히 많잖아요. 어떤 종목들을 관심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 그게 시장마다 따라 다른데, 결국에는 거래량으로서 제가 유출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강한 상승이 나온 이런
캔들 이후에 어제 급락이 나왔잖아요. 가스테바자 그죠? 어제 급락이 이런 급락이 나왔는데 개파락이 아주 그냥 엄청 크게 나왔죠. 그죠? 개파락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 거래량 자체가 크게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가지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이런 종목들에서 분봉상에 좀 어떤 특정한 가격대 라인에서 지지가 계속 나온다. 그런 흐름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될 것 같다. 자, 지금 이제 지수가 끌어올려지고 있는데 지수를 끌어올리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한번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대형주들이 덜 빠지고 있으니까 상승이 나오겠죠. 그동안 하한가 갔던 종목들이 음, 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게 조금씩 빠지는 모습이죠. 빠지면서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내일 또 금요일이고 해서 결국에는 저는 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모르겠네요. 그래도 지켜주면 또 지켜주는 대로 해야 되고 빠지면 또 빠지는 대로 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 참 계좌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네, 카톡 지금 받네요. 네, 계좌 관리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저는 계좌를 딱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려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계좌 관리 같은 경우는. 네, 계좌 관리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자리를 따로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거의 주 매매 포지션이 뭐 여러분들 제가 방송 화요일 날 했나요 제가? 네, 화요일도 하고 오늘도 했지만 이제 이틀만 보셔도 대부분 좀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스타일로 매매하는지 제가 조금만 눈치 빠르신 분들은 파악을 하셨을 거라서 사실 제가 이틀 이 방송한 거 영상만 보시더라도 정말 많은 공부가 될 거고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특별한 저 비기가 없어요. 네, 일단은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정도 방송했는데 그래도 아침에 장 초반에 시가 대비해서 언급했던 종목들은 네, 다 상승이 잘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불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방송 간단하게 종료하고 이따가 오후에 2시부터 해서 다시 오후장 매매를 하기보다는 저 종가 베팅 종목 선별하는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백광산업 이런 거 괜찮네. 백광산업 같은 거, 예, 백광산업 같은 게 백광산업 얘네가 결국에는 저 그 2차 전지에 관련된 사업을 하거든요. 아, 여기 있네. 양극재 전국재 투자. 예. 이 회사가 정말 괜찮은 회사라서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중장기 보실 분들은 백광산업 그냥 쭉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가 납품하고 하는데 백광산업 괜찮고요. 백광산업은 정말 그냥 꾸준하게 가져가셔도 괜찮은 회사라서 그리고 오늘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 구간 이제 보이시죠 여러분들? 조정 구간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이런 조정 구간의 형태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사실 오늘 굳이 매매할 필요 없이 반등이 나오는 그럼 1차 상승 이후에 2차 조정, 3차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1차 조정이 어떤 형태로 뭐 기간 조정만 나오고 가격 조정 안 나오든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같이 나오든지 결국에는 1차 상승 이후 2차 조정, 3차 상승이 나올 이런 시작에 있는 3차 조정 시장이 3차 상승 시작에 있는 종목일 수 있다. 뭐 무조건 상승이 나온다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거래대금도 어느 정도 동반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런 종목들 충분히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어요.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은 오전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검색기 하나 간단한 거 정말 간단한 거 별거 아니지만 공유해드렸고 이따가 오후장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종료하겠습니다.